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 필살기. 자,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업을 선별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주식을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재무제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오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저평가된 기업 선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으로는 재무제표상에서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대주주의 지분 보유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PBR이라든지, 그리고 퍼라든지, 이러한 이 HTS,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증권사의 HTS 상에는 각종의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PBR, 퍼,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율,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이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또 자본 총계, 또 부채 비율, 유보율, ROE라든지, 그 다음에 EPS, 그 다음에 BPS, 그리고 배당률, 이러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1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는데, 자,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PBR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BR 기준으로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고평가되고 있는지, 이 PB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선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PBR이라는 건 뭐냐? 자, 이 PBR이라는 거는 주가를 이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PBR은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순자산, 여기서 이제 순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그런 그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 같은 경우 PBR이 있고 퍼가 있는데, 이 퍼가 주가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주가를 판단하는 그런 그 기준이라 그러면, 이 PBR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실제적인 자산, 실제적인 자산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순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내실이 아주 탄탄하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 PBR이 1, 지금은 1.34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뜻이죠. PBR이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PBR이 1보다 안 된다는 것은 현재의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도 못 미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 PBR이 한마디로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는 저평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PBR이 지금 어떤 기업이 PBR이 2라는 것은 회사가 지금 당장 망했을 때 내가 1,000원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지금 현재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 장부 가치로만 분석해 본다 그러면 고평가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PBR이 현재 2라는 것은, 그럼 현재 PBR이 1이라는 것은 회사가 망했을 때 1,000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 가치가 주식이 현재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도
1,000원이고 주가도 지금 한 주당 1,000원이다. 그렇게 그 비율이 PBR이 1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B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인지 장부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업종에 따라서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 PBR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업종에 따라서도 평균 PBR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 특정한 업종에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고평가인지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PBR이 1보다 낮으면 주가가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비율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 측면에서만 해석해 본다면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PBR, 이 청산 가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그 최악의 리스크가 왔을 때도 이론적으로 청산 가치 수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실전에서는 하지만 이제 실전에서는 주식은 이 현재 가치, PBR 개념이 현재 가치 개념이라 그러면 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동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업이 과연 얼마를 벌어 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 미래 가치에 대한 수익도 주식에 동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평가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에 의해서 어떤 기업이 또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PBR 지표 하나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지표들이라든지 뭐 업황이라든지 또 기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그 기업의 수급 상황들, 그다음에 또 추세, 앞으로 그 기업의 뭐 이런 투자 뭐 방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주가의 파동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시면 조금 더 성공 투자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데 이 PBR이 낮은 기업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종목으로 한번 예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분석을 좀 보면 자 보시면은 이 기업의 현재 PBR이 0.44죠, 그죠? 0.44인데 이 기업이 PBR이 0.44라는 거는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청산 가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청산 가치 기준으로 보다 주가보다도 0.44배로 주가가 아주 싸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죠? PBR이 1이 나와야 현재 현대차의 청산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가격인데 PBR이 0.44라는 거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PBR이 0.44인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이런 큰 움직임을 보시면 이 수급이라든지 추세를 보시면 몇 년 동안 2013년도부터 몇 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장부가치 PBR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이 적정 가격인데 25만 원이 PBR이 1이 되는 그런 가격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현재 PBR이 0.5밖에 안 되니까 0.4밖에 안 되니까 청산 가치로 보면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이는 그런 뭐 해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세라든지 업황, 수급, 추세 자 얘네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추세가 2013년도부터 계속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PBR을 그냥 낮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하락 추세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1.39입니다. 그죠? 1.39니까 현재 청산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PBR이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대는 아닌데 작년 9월 달부터
주가가 57,000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는 추세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하방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하락 채널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수급 상황과 추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자, 반면에 자, 레고캠 바이오. 자, 레고캠 바이오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골드크로스 TV에서 많이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45,000원대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인데, PBR 기준으로만 보면, 자, PBR 기준으로만 보면은 이 기업이 지금 PBR이 11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청산 가치, 지금 현재 돈이 얼마나 있는데 회사의 가치는 얼마짜리 회사인데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기업의 PBR 기준으로는 자본 총계가 지금 620억밖에 안 됩니다. 62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899억이니까, 시가총액이 5,899억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BR이 지금 11.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산 가치 기준으로 보면,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있다. 예, 그죠? 근데 보시면 주가의 움직임을 보니까, 주가는 근데, 지금 최근의 추세가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PBR이 높은 기업이라도 업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세, 업황, 수급, 추세에 따라서 PBR이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PBR이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업황이나 수급이나 추세가 좋지 않으면 주가가 PBR이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죠. 자, 레고캠 바이오는 PBR이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 PBR은 의미가 없잖아요. PBR이 낮은 기업이 뭐 저평가라고 말씀을 해놓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이 낮은데 주가가 내려가네요. 레고캠 바이오는 PBR이 지금 10이 넘어가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네요. 그럼 이거는 기준이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그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BR이라는 거는 가장 그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적인 그 이 청산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석의 그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기업이 그 청산 가치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지금 회사의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PBR이 그 낮은 기업 그럼 이거는 왜 주가가 안 올라가요? 예, 이거는 수급이라든지, 현대차는 왜 주가가 지금 이 형편이 없어요? 수급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PBR은 또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또 그 해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럼 또 다른 기업들도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DIT라는 기업입니다. DIT. 자, DIT라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87이에요. 0.87. 그러면 PBR이 1보다 낮으니까 주가가 조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청산 가치 기준으로만 본다면.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있고요. 물론 또 다른 지표들도 쭉 봐야 되죠. 하지만 오늘은 PBR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PBR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자본 총계 기준이 1281억.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니까 1334억.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얼추 비슷하죠. 그죠? PBR이 지금 0.82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주가 청산 가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주가가 거의 약간 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나 적정한 가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주가 DIT의 주가의 추세를 보시면 신규 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추세를 보시면 최근에 저점을 다지고 지금 20일선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추세가 약간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 그죠?
약간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초기 타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 보겠습니다. 자, 대정하금이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PBR이 0.95예요. 0.95. 근데 추세, 수급이라든지 추세도 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근에 이 기업의 추세는 이렇게 추세가 하방이 아니라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죠. PBR이 낮은 기업인데 최근에 추세가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를 빡 채야겠죠. 그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PBR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추세가 안 좋은 기업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추세가 안 좋은 기업들 PBR이 낮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는 기업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PBR이 낮다 하더라도. 그러면 PBR 낮은 기업이 좀 안전하긴 한데, 그럼 추세가 PBR이 낮으면서 추세가 지금 좋아지려고 하는 기업들, 이런 좋아지려고 하는 기업들을 좋아지기 직전에 잡거나 조금 좋아졌을 때 잡거나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훨씬 더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 보겠습니다. 자, 인터엠이라는 기업. 자, 인터엠이라는 기업인데 지금 PBR이 0.6입니다. 0.6. 자, 그럼 이 기업의 추세를 보시면 지금까지 추세가 쭉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죠? 쭉 내려갔었어요. 자, 121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200일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121선이 내려가고 있고 200일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추세가 안 좋은 구간이니까 추세가 안 좋은 하방일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추세가 다시 좋아지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정배열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수급이라든지 추세의 변환점을 생각하시고 기업의 청산 가치를 고려해서 이 구간은 그러면 저평가 기업인데 추세가 좋아지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PBR이 절대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겠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안정적인 지표로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이 PBR의 개념을, PBR의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고, PBR이 때로는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PBR이 높은 기업, 예를 들어서 레고케인바이오 같은 경우 PBR이 굉장히 높죠. 이 높은 기업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PBR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청산 가치보다 비싼 기업에 내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셔야 한다는 거고, 현명한 투자자는 PBR이랑 개념하고 함께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PBR이 낮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이 굉장히 낮아요. 0.42. 싸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황이라든지 주가의 추세, 그 다음에 수급과 추세를 업황, 그 다음에 PBR하고 함께 플러스 같이 고려한다는 거죠. 같이. 아무리 PBR이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업황이 좋지 않거나 장기 추세가 이렇게 하방이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장기 추세라면 뭐냐? 장기 추세. 또 장기 추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초보자 분들이니까. 장기 추세라고 하면 장기 추세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면은 121선. 제 화면에서는 빨간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선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이 분홍 색깔은 200일선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선 이동평균선이 거의 1년선이죠. 200일이면.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오른쪽으로 하방으로 처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기업들. 각도가 어떻죠? 각도가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각도가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빨간색 120일 이동평균이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뭐죠? 주가가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 추세가 경기선이 안 좋다. 자, 120일 이동평균선 안 좋으니까 200일선도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오른쪽 하방으로 처지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PBR이 낮은 기업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업황이 좋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라면 어떻습니까? 업황이 좋고 성장 잠재력. 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거는 121선이 빨간색이었죠. 여기가 121선이 내려가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자리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이 장악을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선수들은 좀 더 일찍 들어가기도 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자,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했을 때, 장악을 했을 때 1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우상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초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요지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기업들 있죠. 200일선이나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기업들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자, 120일 이동평균선하고 200일선을 돌파를 했을 때 이 지점에서는 괜찮죠. 오른쪽에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정배열의 흐름을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는 괜찮은데, 이런 구간, 그 이후부터 120일 이동평균선 꺾여버렸어요. 이렇게 200일선이 꺾여버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대 수익률이 작기 때문에. PBR이 낮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저항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가 하방인 기업들, 120일 이동평균선이나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방으로 처지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PBR이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반면에 업황이 좋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라 그러면 PBR이 다소 높더라도 내가 만약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추세가 살아날 때 조금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는 공격적인 투자로 그 추세 매매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돌파를 하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PBR이 다소 높더라도.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거야.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할 거야. 그런 분들은 PBR이 높은 기업보다는 PBR이 낮은 기업을 보는 게 더 좋겠죠. 자, DIT 같은 경우는 PBR이 0.8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없어. 신규 상장한 지가 지금 8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교통 정리가 좀 덜 됐긴 하지만, 일단 PBR이 낮으니까, 얘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되네요. 그죠? 그럼 20일 이동평균선은 보통 이제 생명선이죠. 단기 추세가 살아나는 그 구간. 거기서 이제 관심을 조금 가져볼 수 있겠다. 리스크를 짧게 잡고. 그죠? 그럼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은,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자, 120일 이동평균선하고 200일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중에 있다. 자, 그러면 가고 있는 중인데 주가가 여기서 한동안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죠? 120일선하고 200일선 밑에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여기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요런 자리, 그러니까 14,000원, 15,000원 자리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딱 좋은 자리였죠. 그리고 지금 최근의 추세가 완전 살아가는 이런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또 인터엠이라는 기업. 자, 이 기업은 PBR이 0.69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추세가 안 좋아요. 안 좋을 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럴 때.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PBR이 낮다 하더라도. 자, 200일 이동평균선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구간에서. 근데 어느 시점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12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200일선도 돌파를 하는데 이 2600원 라인이 지지가 되면서 얘네가 정배열로 이렇게 바꾸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초기 패턴이죠. 정배열 초기 패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재무제표상으로도 PBR이 낮으니까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청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수급과 추세가 정배열로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수급선이 뭐라 그랬죠? 60일선이 제가 수급선이라고 그랬는데 60일선이 수급이 지금 장악이 됐죠. 그럼 이렇게 정배열로 향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내려갈까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주가의 전체적인 이 흐름들을 쭉 봤을 때 조정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싸죠. 그러니까 배열이 역배열이었다가 이제 정배열로 진행이 되려고 하는 그런 초기 패턴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의 성장성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PBR이란 개념하고 수급하고 그다음에 추세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살펴봤는데, 이 현명한 투자자는 PBR이란 개념하고 업황하고 그다음에 주가의 수급 상황들 그다음에 추세를 함께 고려한다는 거죠. 자, 아무리 PBR이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업황이 좋지 않거나 장기 추세가 121선이나 200일선이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PBR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다. 네,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안전마진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에 리스크가 오더라도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어떠한 기업이 내일 당장 문을 닫더라도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거기다가 그 기업의 성장성과 그 다음에 수급과 추세를 함께 고려한다 그러면 성공 투자 가능성을 한층 높여갈 수 있겠죠.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으로는 말씀드렸던 시피 오늘 PBR 딱 한 가지는 살펴봤고요. 여기 이거 말고도 대주주 지분 보유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퍼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자본총계, 부채 비율, 유보율, ROE, EPS, BPS, 배당률 뭐 한 11가지에서 12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기본적인 그 재무적인 지표 중에서 PBR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기본과 원칙이 좀 애매하신 분들,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는 것들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PBR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고 PBR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PBR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고 PBR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라든지 수급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저 PBR 기업이라 그러면 업황이 좋은 기업인가? 아니면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PBR이 낮으면서도 성장성이 좋고 수급과 추세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야 성공 투자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 다 못해드린 또 핵심적인 또 추가적인 비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같이 고려하시면 조금 더 또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또 다른 또 기본적인 지표들과 함께 수급과 추세 이런 것들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PBR가 전반적으로 이 업황, 추세, 매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골드크로스 TV 이 무료 카톡방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또 실시간으로 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골드크로스 그 오픈 카톡방은 네이버 카페에서 김보현 주식연구소 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무료 카톡 초대합니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하는 그 페이지에 올리지 마시고, 예, 신청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무료 카톡 초대합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합니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카페 안에. 그래서 김보현 주식연구소에 오셔서 거기서 여러분들 신청을 직접 하시면 되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연락받을 수 있는, 문자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비밀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주식 수다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좀 더 알찬 정보들 실시간으로 또 만나볼 수 있겠고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그 가장 기본적인 PBR에 대해서 한번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11월 달도 여러분들 행복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주도주와 가치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해서 골드크로스 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세요.